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 내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너무나 당연하게 정답이라고 믿어왔던 역사적 상식들이 말이죠. 어쩌면 철저한 기만이자 착각에서 비롯된 거라면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해설 자료는 정말 거대한 지리적 미스터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료가 제기하는 아주 도발적이고 파격적인 주장을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던 그 뻔한 지도가 완전히 뒤바뀔지도 모릅니다. 단단히 준비하시고 출발해보죠. 일단 우리가 직면한 이 엄청난 패러다임의 차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왼쪽을 보세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늘 배워왔던 주류 학계의 시각이죠. 고려의 수도는 한반도의 개성이다.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의 주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려의 진짜 수도가 한반도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니라 중국 대륙, 그러니까 지금의 베이징 일대였다고 주장합니다. 와, 스케일이 확 달라지죠? 이 자료를 만든 사람들의 진짜 답답함이 묻어나는 대목을 한번 보시죠. 이들은 현재 주류 역사학계가 일제강점기 때 의도적으로 축소해 놓은 영토관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만약 고려가 한반도라는 좁은 틀에 갇힌 나라가 아니라 중국 본토에 넓게 자리 잡고 있던 대제국이었다면? 바로 이 근본적이고 흥미로운 질문에서 모든 추적이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사신의 실제 이동 루트, 고려 도경 기록 추적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엄청난 주장을 하는 걸까요? 자료는 송나라 사신이 직접 기록한 고려 도경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합니다. 기존에는 사신이 중국 명주에서 출발해 바다를 건너 한반도 개성으로 왔다고 해석했잖아요. 근데 이 자료에 따르면 배가 한반도로 온 게 아니라 수로를 거쳐 지금의 베이징, 자금성 일대로 쭉 직행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문헌에 묘사된 궁궐의 둘레나 문의 이름조차도 자금성과 말 그대로 완벽하게 똑같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화면 한가운데 턱하니 있는 숫자 30. 이게 뭘까요? 자료 제공자가 고문원에 나오는 55개의 지명 마커들을 현대 지도에서 하나하나 추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무려 30개의 지명이 한반도가 아니라 대륙의 베이징행 루트에서 완벽하게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절반이 훌쩍 넘는 수치인데 이걸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구체적이지 않나요? 이어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서경과 자비령의 진짜 위치, 중국 대륙 지명 교차 검증입니다. 이런 발견들이 과연 우연일지 표를 보면서 교차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자료가 고려 관련 지명들을 현대 베이징 지도 위에 싹 올려놓고 매칭을 시켜본 결과입니다. 서경은 베이징, 통주는 베이징 외곽, 그리고 산 정상에 연못 3개가 있다는 대성산은 당산, 자비령은 옌산산맥. 어떠신가요? 고려사의 주요 무대가 지금의 중국 동부 지역에 마치 퍼즐처럼 고스란히 겹쳐지고 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고려사를 보면 거란족이 고려의 통주를 침략했다는 명확한 군사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소름 돋게도 이 통주라는 지명이 바로 지금 베이징 외곽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료는 이런 명확한 군사 충돌 기록들을 근거로 들이밀면서 베이징 일대가 그 당시에 의심할 여지 없는 고려의 영토였다고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구체적인 단서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묘청의 난 당시에 묘청이 진을 쳤다고 기록된 향산, 그리고 중웅사라는 사찰, 게다가 서경 근처에 있어야 할 조양이라는 지명까지. 이 디테일한 지표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현대 중국 베이징 주변에 오밀조밀하게 밀집되어 남아 있다고 자료는 아주 예리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대 세계의 영토를 가늠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나게 중요한 지리적 마커, 바로 자비령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가 몽골 제국에 항복한 뒤에 몽골이 고려 서경을 빼앗아서 동령부로 삼고 국경성으로 확정지었던 아주 역사적인 고개죠. 우리는 보통 이 자비령을 한반도 북쪽 어디쯤에 있는 고개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가 현대 지도를 탐색해낸 결과를 보면 와, 솔직히 좀 충격적입니다. 베이징 근처 옌선 산맥을 검색해보면 실제로 골짜기 이름 자체가 자비령인 곳이 있고요. 놀랍게도 그 산맥 바로 건너편에
동명이라는 이름의 길이 나란히 검색된다는 겁니다. 너무 정밀하게 들어맞는 퍼즐 조각 아닌가요? 자, 흥미진진한 세 번째 파트입니다. 대륙 강화도 미스터리, 몽골 제국을 막아낸 곳. 놀라운 지명 일치는 여기서 안 끝납니다. 여기서 자료가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고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트남까지 단숨에 싹 쓸어버렸던 그 무시무시한 몽골 제국이 수심도 얕고 육지에서 빤히 보이는 한반도에 그 조그만한 섬, 강화도를 못 건너서 무려 30년 동안이나 쩔쩔맸다? 과연 그 좁은 공간에서 30년간 버틸 식량, 자원, 그리고 수많은 인구를 감당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자료가 야심차게 제시하는 게 바로 대륙 강화도설입니다. 진짜 강화도는 한반도의 작은 섬이 아니라 대륙에 있는 엄청난 규모의 난공불락 요새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려사에 등장하는 견자산 같은 지명이 중국 산둥반도 일대에도 똑같이 존재하고요. 이 일대가 난징까지 쭉 이어지는 광대한 수로 네트워크랑 연결되어 있어서 몽골 기병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대규모 항전을 벌일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분석이죠. 네 번째 파트, 베이징의 영웅 흔적입니다. 고구려 장수들의 이름표를 확인해 보죠. 이 논리는 이제 고려를 넘어서 훨씬 더 깊은 과거인 고구려까지 확장됩니다. 자료에서 바이도 지도 검색을 통해 보여주는 내용이 꽤 충격적인데요. 고구려 말기에 당태종을 물리쳤던 우리 역사 속 위대한 영웅들이죠. 고연수 장군과 양만춘 성주의 이름에서 따온 게 분명해 보이는 연수진, 만춘촌 같은 지명들이 베이징 일대에 잔뜩 밀집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이름표들이 이 지역 전체가 고구려의 핵심 무대였다는 걸 아주 강하게 시사한다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대륙 고려가 던지는 파장, 잃어버린 황제국의 진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 방대한 지리적 증거들이 전부 사실이라면 과연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요? 자료는 이 증거들이야말로 고려가 한반도 구석의 작은 제후국이 아니라 거대한 황제국이었음을 명백히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대만 고궁박물관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는 고려의 화려한 왕관, 로마 기독교인들을 잘 보살펴줘서 고맙다고 바티칸 수장이 직접 보낸 편지들, 그리고 문헌 속에 등장하는 황궁의 황제라는 호칭. 이것들이 바로 그 거대한 제국의 지울 수 없는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설 자료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머릿속에 억지로 심어진 식민사관의 족쇄, 반도 안에 갇힌 그 거대한 기만을 이제는 끊어내자는 거죠. 당장 물리적인 영토를 되찾을 수는 없다고 해도 최소한 우리의 인식 속에서만큼은 그 광활했던 고려 제국의 땅과 찬란했던 황제국의 자존심을 제대로 복원해야 한다고 강렬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추적해본 이 수많은 지리적 단서들이 정말로 대륙의 베이징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면 과연 우리 고대사에 또 어떤 위대한 사실들이 번역 과정에서 실수로 혹은 누군가의 치밀한 의도에 의해 지워지고 잊혀진 걸까요? 이번 해설이 여러분의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신선한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진실이라 믿었던 지도가 사실은 전혀 다른 그림일 수도 있다는 것. 한 번쯤은 진지하게 깊게 고민해 볼 가치가 충분한 이야기였습니다. 눈이 멀었다